안녕하세요. 지금 올해 초부터 올해 초 내내 AI 테마 때문에 엔비디아로 발발된 AI 테마로 AI 관련 반도체들, 오늘은 뭐 뉴프로빔 뭐 거기다 온디바이스 날리고 제약 바이오도 날리는데, 저는 그 와중에 오늘 이재명 테마를 합니다. 왜냐면 그냥 차트를 보다가 예뻐서. 자, 오늘 심지어 조국 테마도 갔어요. 조국 테마가 화천기계가 있는데, 화천기계 이게 총선이 한 달 남았나요? 거의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조국 신당이 총선 때 신당 뭐 좌석을 4개 얻을 것이냐 3개 얻을 것이냐 뭐 그걸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끝났죠. 얘는 저건 지금 들어가면 먹을 거보다는 털릴 일이 더 많다. 그래서 이재명 테마를 보는데, 이재명 테마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한 몇 년 안 보고 있었는데, 한 2년 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순간 봤더니 이거 뭐야, 다들 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쭉 많죠. 예를 들어 에이텍이랑 뭐 삼목 에스폼, 에이텍 TN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제가 좀 봤는데 뭐가 괜찮냐면 이거 이 두 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에이텍 모빌리티랑 삼목 에스폼. 이게 원래 에이텍 TN이었거든요. 근데 에이텍 모빌리티로 바꿨더라고요. 검색해서 안 나오길래 보니까 바뀌었더라고. 일단은 여기 보통 테마주 대장이, 아까 보면 에이텍이 나오니까, 보통 저번에는 이게 대장이었거든요. 에이텍이. 에이텍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건 선물이고. 에이텍 차트. 자, 크게 보면 딱 봐도 이게 대선 테마인지는 딱 보이시죠? 대선 테마. 대선이 이때 있었고, 대선 테마는 1년 전에 핫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5년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니까 언제죠? 그러니까 2022년이었으니까 26년 초에 핫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남았습니다. 1년에서 2년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 후반기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내후년에 이렇게 크게 시세를 줄 거다라는 시기적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거 차트 보다 보면 되게 웃긴 게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엄청 빠졌잖아요. 여기 언제냐? 작년 9월에. 이게 왜냐면 왜 이렇게 바닥까지 만 원까지 갔냐? 여기 뉴스가 이재명 그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이렇게 만 원까지 빠졌었고 바닥까지 빠졌죠. 그리고 여기 왜 올랐냐? 여기 구속 기각. 정상적이죠. 이재명 테마주니까 이재명 대표가 구속 당할 위기에 빠지니까 떨어졌고, 그리고 기각되니까 올랐다. 근데 더 웃긴 게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나 이게 왜 올랐는지 어이가 없었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여기 뉴스 보시면 보이나? 이재명 피습. 이재명 이재명 피습 당했는데 그 테마주가 17% 올랐습니다. 이게 테마주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움직였고, 지금은 자리를 너무 잘 잡아서 이거 뭐야? 이거 사기 너무 좋은 위치가 되는데? 이런 느낌. 그럼 왜 이걸 사도 되느냐?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가보면, 정치 테마주를 이건 좀 많이 해본 사람이어야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식 경력이 좀 짧으면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제가 정치 테마주를 이명박 테마주부터 했지만, 그때는 정말 무지성으로 했고, 본격적으로 한 건 안내부터인데, 이거 벌써 몇 번 얘기했지만 얘기할 게 참 많아서, 제가 처음 한 게, 자, 여기 2011년 이쯤이구나. 여기 2만 원일 때 5만 원 갈 때 2만 원에서 5만 원 갔거든요. 안철수 서울시장 나온다고 해서. 심지어 여기는 이름이 안랩도 아니었어요. 안철수 연구소였어요. 이때는 안연구소. 이때 이거 2만 원짜리가 5만 원 간다고? 말이 돼? 안랩이 5만 원 간다고? 뭐 박원순이라는 사람한테 시장을 준다고? 막 했는데 무서워서 안 샀어요. 무서워서 안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서울시장 선거는 주고 대선을 나오게 됐죠. 대선 후보로 이제 무릎팍도서 나오면서 대선 후보가 돼서 이거 안철수가 대선 후보라고? 이런 대선 후보가 되고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저는 언제 샀냐면 이거를 자랑을 해야 돼서 말합니다. 여기 역사적 고점이 10년간 역사적 고점이 여기 16만 7,600원이잖아요. 전 이 최고점인 날 그날 점심 때 샀어요. 제 하나증권 평단가가 16만 5천 원인가? 이때 점심 먹으러 가면서 제가 동기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대선이 1년이 남았는데 이거 대선이 2013년 2월이었거든요. 대선 1년 남았는데 이게 최고점이겠어? 이러면서 밥을 먹고 16만 5천 원에 주식을 사고 그 다음부터 물렸죠 뭐. 여기 이게 거의 10년 고점인데 저는 이 가격이 영원히 영영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번 대선 때 한번 광기에 걸려 한번 오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사고 물론 여기서 도망쳤죠. 나갔죠. 손절 쳤지만 이걸 보면서 몸으로 이제 이때 몰빵 쳤었는데 깨달았죠. 이거 대선 테마주는 시세가 대선이 여기니까 대선 1년 전에 이미 시세가 끝나는구나. 큰 시세는 이미 대선 1년 전에 끝나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대선 또 2017년이니까 2016년에 시세가 끝난다고 봐야 2027년이니까 2026년에 시세가 끝난다고 봐야 돼요. 항상 그래왔고 그걸 이제 1년 전에 끝나니까 지금 사도 된다. 좀 그렇게 너무 오래 남지 않았다. 그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여기 때. 그리고 두 번째도 2017년 때도 이게 왜 이만큼 올랐냐면 처음엔 반응 없다가 문재인 대통령이랑 지지율이 원래 한 안철수 지금 대표인가요? 한 10% 내외에 넣었는데 여기 한 3, 40% 되면서 유력한 1위 후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고점까지 왔던 거죠. 그러면 에이텍은 어떻죠? 이재명 테마주는? 지금 누가 봐도 제일 강력한 대선 후보 아닌가요? 더 이상 지금 민주당 완벽히 장하겠지. 뭐 사당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확실히 장악해버렸고 다음 대선에 나오려고 지금 모든 행보가 다음 대선에 나오기 위한 행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안랩 차트 봤죠? 안랩 차트처럼 그렇게 올라야 되는 거죠. 안랩 차트보다 더 중요한 더 확실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유력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두 번 나왔죠. 자, 처음에 테마주가 아까 봤던 팜젠 사이언스 이게 그겁니다. 옛날 우리들 제약입니다. 이름 바꿨어요. 오래 한 사람들 알 텐데 얘가 우리들 제약. 뭐 얘랑 바른손이랑 1, 2등 왔다 갔다 했는데 비슷합니다. 자, 2013년 여기 대선이었고요. 2012년에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그러니까 5천원에서 25,000원까지 한 5배 가거든요. 유력한 대선 후보면 5배가 갔고 대선 1년 전에 시세를 다 주고 큰 시세는 이미 1년 전에 다 줬죠. 그 다음부터는 짠바리 시세. 그리고 대선 때 다 하락.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뭐냐면 보통 1년 전에 시세를 다 줘야 되는데 여기 탄핵 때문에 다 꼬였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적용이 안 됨. 2016년은 적용이 안 되지만 볼 수 있는 건 유력한 대선 후보였죠. 실제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전에 시세를 줬던 것만큼 비슷하게 줬어요. 살짝 덜 줬지만 그러면 에이텍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보면 이때 유력한 대선 후보였는데 다음에도 유력한 대선 후보잖아. 그리고 아마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 옛날 무슨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상한 바람이 벌지 않는 이상 대통령 후보 될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막 이 정도는 올라온다고 봐야겠죠. 그럼 지금 또 업사이드가 두 배가 된다.
그럼 에이텍을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약간 이게 장투라면 장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최대 2년까지 봐야 돼서. 근데 장투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약간 너무 개똥 같아갖고 이걸 추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주식 설렁설렁 한 것까지 20년째인데 1억 벌었다가 1억 잃는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이거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봤던 게 에이텍, 에이텍 모빌리티. 얘도 그 흐름은 비슷하게 같습니다. 자, 보시면 큰 흐름은 같아요. 사실 근데 에이텍이 대장주라서 이건 약간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힘든데 에이텍도 괜찮긴 합니다. 이건 일단 대장주로 찍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얘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에이텍 모빌리티가 에이텍 TN인데 에이텍이 가면 에이텍 TN도 사실 갈 수밖에 없어서 얘는 대신 돈을 30억 정도로 벌어요. 그래도 30억 벌고 시총이 얼마냐? 시총이 좀 작아요. 시총이 보면 뭐 780 몇 억이냐? 782억 이 정도네요. 그래서 좀 물려도 그러니까 들고 있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그럴 돈이죠. 에이텍 같은 경우는 뭐 1억 잃고 적자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정지 테마주도 적자인 종목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막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흑자인 종목 중에서 존버를 해야 된다. 근데 얘도 보면 시세가 거의 자 몇 배 갔죠? 여기서 만원 밑에서 거의 4만원 4배에서 5배 갔었고 다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다시 뭐 한 3만원 여기까지 업사이드 볼 수가 있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보자 지금 핫한 게 삼목 에스폼이에요. 얘는 좀 더 괜찮은 게 얘는 이미 좀 많이 올라서 먹을 폭이 좀 없긴 합니다. 얘는 이제 기본주택 정책주죠. 기본주택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정책주고 정책주니까 당연히 힘을 받겠죠. 힘을 받고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얘 자체로도 회사가 좋아요. 기업 분석을 다시 볼게요. 얘는 보시면 연결 아까 제가 별도로 봤었네요. 이제 보니까 삼목 에스포 보기 전에 에이텍 모빌리티 다시 볼게요. 얘는 이게 월별이죠. 아까 연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154억 버는데 시총이 700억이니까 크게 부담 없죠. 물려도 더 잘 벌 수도 있고 올해는. 그리고 삼목 에스포는 더 좋은 게 이재명 정책 주면서도 돈을 잘 벌어요. 얘는 지금 1200억 벌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얼마 벌지 모르겠는데 1200억 벌었고 지금 분기로 보면 2014년에 이거 24년에 얼마 벌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3년에 1200억을 벌었다. 근데 1200억 벌었는데 시가총액이 여기 보시면 3000억. 그러니까 1200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이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기도 하다. 그러니까 뭐 지금 차트도 많이 흔들지만 물려도 회복이 된다. 그리고 지금 또 그냥 절대적인 가치가 좀 싸다. 물론 이런 차트가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맞고 떨어지고 할 텐데 이거는 시계열을 제가 한 거의 2년까지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다 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좀 물려도 괜찮은 그런 주식으로 보이고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오늘 좀 약간 중구난방인데 정리를 하면 유력한 대선 테마주는 5배 간다. 근데 바닥에서 5배 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바닥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배에서 3배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력한 대선 후보 누가 있죠? 한동훈, 이재명. 한동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테마주 이미 다 3배에서 4배 이상 5배 이상 간 것도 많아. 그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한동훈 테마주 지금. 근데 이재명 테마주 고점 대비 다 반토막 이하 나서 2, 3배 오를 것이 많다.
이 차이죠. 한동훈 테마주는 오늘 또 뭐 이정재 뭐 올랐더라. 오늘 또 레몽레인 얘네 이정재가 유상증자 참여했다고 올랐죠. 주주 한동훈 친구라고 뭐 그렇게 하고 아무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텍 모빌리티나 삼봉 엑스폼 이런 것이 약간 중장 투하기에 돈도 잘 벌고 테마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2년 뒤에 보고 2년 뒤에 보고 해제를 할 생각입니다. 여기까지.